안녕하십니까. 살림하는 남자 김정호입니다. 제가 살림하는 남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른 분이 이렇게 살림 이렇게 명함을 파달라고 하니까 이제 어느 분이 이렇게 실수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살림기술사 이렇게 명함을 파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살림하는 남자, 그래서 살림하는 남자고 살짝 바꿔서 살림하는 남자 얘를 물론 이렇게 바꿀 수도 있지만 당연히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지만, 그래서 이제 제 브랜드로 만들어 봤는데요. 살림 수업하는 남자, 살림 강의하는 남자, 뭐 그쯤 받아들여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개인 브랜드로 삼으려고 이제 좀 잡았는데 재미없나요? 뭐 재미없으면 지금 이제 그 이제 해충을 이제 부위별로 이제 지금 이제 그 주로 뭘 먹는지에 따라서 이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소나무 좀 같은 경우는 목질부를 파먹죠. 좀, 바구미 이런 것들은 쏘라 먹는 잎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나방의 애벌레도 이제 그렇게 이렇게 썰어서 먹을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뭘 먹느냐에 따라서 이제 뭐 침투성 살충제 뭐 이런 것들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쨌든 그 특징 위주로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책을 볼 때 조금 더 문제 풀면서 조금 더 이렇게 반복하셔야지 처음부터 다 외우려고 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자꾸 반복해서 보시고, 소나무 좀 실질 모양하고 요거 이제 그림으로 그려놓은 건데 세 쌍의 다리, 한 쌍의 더듬이, 머리, 가슴, 배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근데 여기 이제 날개 붙어 있는 부분이 이제 뒷가슴하고 중간 가슴하고 뒷가슴, 앞가슴 빼고 이제 날개 부위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것까지 구분이 되시나요? 앞에? 자. 그래서 연일에 발생하고 소나무 조문 크기가 작죠. 성충으로 월동한다. 연일에 성충으로 월동하고. 자, 방제 방법은요. 이제 이런 종류들은 대부분 이제 기생성 천적 보호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리고 이제 광는 긴 나무좀 참나무 시드름병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얘는 학명까지 외우셔야 돼요. 학명이 어떻게 돼 있어요? 플래티푸스 고료엔시스. 여기 고료가 광능이에요. 엔시스가 어떤 특정한 지역명을 얘기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플래티푸스 고료엔시스, 요건 이제 무라야마라는 분이 이름을 붙였나 봐요. 다 보는 수업이라서 제가 분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마음으로는 이렇게 안 붙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 이름 붙일 당시에는 이 양반들이 남의 나라 이제 쳐들어와서 침략해서 지배하고 있을 때죠. 그러니까 저는 분이라기보다는 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근데 조금 그렇죠. 자, 광릉 긴나무좀의 암컷이 병원균. 요 병원균도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라파엘 천사 이름 미카엘, 라파엘, 가브리엘 각각 뭔 역할을 하는지는 몰라. 근데 라파엘이 천사 이름인 건 알아. 그러면 라파엘레아, 괴르커스 몽골리케. 우리나라는 그렇고 참나무 시드름병을 일으키는 비틀이 길어. 몸이 길어. 자, 보시면 길죠, 그죠? 길어요, 길이가. 그래서 길기 때문에 긴 나무좀이에요. 좀이 보통 어떻게 생겼어요? 위에 소나무좀. 앞 페이지 볼까요? 소나무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겼어요. 안 길단 말이죠. 근데 광는 긴 나무좀은 길어. 그래서 자, 라파엘레아 이제 병원균은 뭐냐면 담자균이에요. 담자균. 그러니까 라파엘레아 괴르쿠스 이제 참나무인데 몽골리케 신갈나무죠. 괴르커스 몽골리카 이러면 신갈나무 학명 다 외우셨어요? 자, 조리막이니까 지금 보호하기사 안 한다고요? 외우셔야죠. 외우셔야 돼요. 자, 그 연일에 발생하고 노숙유충으로 월동한다. 이제 목질부 안에 있으니까 이렇게 부르는 거고,
암컷은 등판에 균낭을 가지고 다니는데 사실 균 주머니라고 부르지만 이제 포자 주머니겠죠. 근데 포자낭 이렇게 부르면 이 포자낭이 어디 있어요? 잔항균류의 잔항균류의 유성생식 기관이 잔항이 포자낭을 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얘를 균낭이라고 붙였어요. 그렇지만 포자를 가지고 다니는 거고 암브로시아균을 먹으면서 성장한다. 이제 분지공 이제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뚫어서 가는데 성충이 섭식하는 방향과 유충이 섭식하는 방향이 다르다고 하는데 우린 거기까지 아실 필요 없어요. 그냥 넘어가세요. 페니트로티온 그다음에 뭐 티아클로프리드 뭐 이런 것들이 다 비슷비슷한 역할을 해요. 살충제 역할을 한다는 거. 그다음 메탐소디움 이제 훈증제죠. 메탐소디움 또 어디에 써요? 소나무 재선충 병 방제에도 이병목의 방제에도 씁니다. 그래서 이거 쓰고 자 버들바구미는 1년에 2회 발생하는 지역도 있다. 따뜻한 구역에는 얘도 이제 바구미가 쏘라먹는 잎틀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 뭐 목질부도 이제 가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목질부를 가해하면서 쏘라먹는 거니까 뭐가 나요? 톱밥. 대부분 이제 알로 월동을 하지만 유충, 성충으로 바구미 종류도 이 비틀 이렇게 딱정벌레 종류처럼 작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충으로 월동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뒤에 보시면 박쥐나방 이제 나방인데 얘는 침엽수나 풀에서 자라면 작은 경향이 있다. 유충기의 화렵수에서 자라면 크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침엽수와 화렵수를 공통적으로 그리고 또 얘는 박쥐나방은 풀에서 컸다가 나무로 이동을 했다가 이렇게도 옮겨 다녀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유충기의 화렵수에서 크거나 침엽수에 크거나 아니 풀에서 크거나 이럴 수 있는데 그때 크기가 차이가 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연 1회 발생하며 알로 월동하고 이듬해 봄에 부화를 합니다. 그래서 주로 알로 월동한다. 근데 요 예외적인 경향들도 있긴 하지만 주로 이제 이렇게 예외는 웬만하면 기억하지 마시고 줄기 밑부분에서 이제 박쥐나방은 다른 나방류들은 대부분 어디를 가해해요? 잎을. 그래서 잎의 면적이 어스랭이 나방은 2,400에서 3,500 어마어마하게. 아까 그 미국 흰불나방 같은 경우는 100에서 150 제곱 센티미터. 미터 아니에요. 미터면 어마어마하죠.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먹기 때문에 큰데 자 그런 종류들이 대부분 식엽성인데 비해서 얘는 인피부를 가해해요. 그래서 박쥐나방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 때문에? 대부분 잎을 먹는데 얘는 가지부를 가해야 한다. 그래서 살충제를 혼합한 톱밥을 줄기에 멀칭하는 것도 이제 효과가 있는 이제 그런 것이고요. 이제 충형을 형성하는 해충, 요 별이 5개. 하나가 다 중요해요. 솔잎 폭발이 충형 어디에 형성을 해요? 솔잎에 2개 붙어 있는 기부에서. 알을 여기다 이렇게 부화하면 알을 낳아서 밑에 와서 흡집하다가 유충으로 이제 번데기가 아니고 부대기가 내려가서 이제 월동을 하고 이렇게 올라오죠. 솔잎에 기부를 만들고 수액을 빨아먹습니다. 이제 밤나무 혹벌 같은 경우는 밤나무 혹벌 같은 경우 되게 중요해요.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보시면 밤나무 혹벌은 1년에 1회 발생하면 눈의 조직. 주로 밤나무 순혹벌이라고도 부르고요. 이게 참나무류에 걸리면 잎이 겨우내 빨갛게 이렇게 뭐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밤나무 순혹벌이 밤나무나 참나무나 이제 비슷하죠. 그러다 보니까 눈 조직에 걸리는데 좀 특이하게 생긴다. 충형을 어디다 만든다? 눈에 만듭니다. 자, 내축수서 분종 가끔 나와요. 가끔. 산목율, 순역, 옥광률, 상림 등 토착종이 이제 내충성 품종이고요.
유마이치 3조 2평. 자, 삼목률 순역. 자, 율 붙으면 밤 붙으면 토착종. 순역 상림은 순역 상림은 토착종. 유마이치 나머지 순역 상림 토착종 나머지 유마이치 3조생 2평. 요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저항성 품종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 이제 밤나무 옥볼은 단위 생식 또는 처녀 생식도 합니다. 아카시 잎 혹파리 종류들은 보시면 연 5, 6세대에 발생하며, 그러니까 대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발생한다는 거죠. 근데 흡접성이기 때문에 뭐가 생겨요? 흰 가루병과 그름병.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대발생하는 종류가 뭐예요? 파리. 솔잎혹 파리, 아까시 잎혹 파리. 얘네들은 한꺼번에 대발생하니까 뭐를 쓸 수 있어요? 천적 쓸 수 있어요. 그죠? 천적. 이제 이런 종류 쓸 수 있고, 자, 연 5, 6세대. 어우, 많이 발생도 하네. 자, 사사키 잎 진딧물. 이 생활사가 굉장히 독특해요. 생활사가 굉장히 독특한데 유시태생 암컷. 얘는 날개가 그러니까 무시태생 유시태생 암컷은 여기 나오는 얘는 날개가 있는 암컷이고, 무시태생 암컷은 날개가 없는 것이에요. 날개가 있는 애들은 날아가 가지고 딴 데로 이동을 해서 낳을 수 이렇게 그 새끼를 낳거나 이제 알을 낳거나 이렇게 해요. 자, 근데 주로 이제 유성 생식을 한 종류들은 이제 알을 낳고 월동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로 월동을 하고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쑥잎에 자, 이런 이제 생활사가 굉장히 독특하기 때문에 사사키 잎혹 진딧물 풀에 가서도 잠깐 붙어 있다가 이제 풀은 그 양분을 많이 만들죠. 여름 내에. 그때 이제 영양 번식으로 똑같이 새끼를 막 엄청나게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숫자가 확 불어나는 거죠. 그래서 날개 있는 것, 날개 없는 것. 그 문화재수리 기술자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생태를 상세하게 자, 진딧물에서 하나, 진딧물에서 하나, 곤충에서 하나, 곤충 중에서도 자, 나방류에서 하나, 좀 종류에서 하나, 그다음에 뭐 하늘소 종류에서 하나 이렇게 생태를 잡으면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그 나머지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알로 월동하느냐, 성충으로 월동하느냐, 유충으로 월동하느냐에 따라 생활사가 조금씩 달라지는데, 자 어느 때 그 뭐 월까지 어떻게 보면 그 생활사만 익혀놓으시고 하면 그것까지 다 외우실 수가 있죠. 자, 종실해충 밤바구미 1년 1회 또는 2년 1회 노숙유충으로 어디에서? 밤 안에서. 밤에 종실 안에서. 복숭아 명나방 복숭아 명나방하고 복숭아 유리나방이 차이가 있죠. 복숭아 명나방은 밤에 종실. 그다음에 복숭아 유리나방은 그 벚나무나 그 이런 그 복숭아 종류의 가지 및 인피부를 가해하는 거죠. 요 구분하셔야 되고요. 얘는 복숭아 명나방은 연 2, 3회. 근데 침엽수용, 과수용이 있고요. 어쨌거나 그 복숭아 명나방이 복숭아도 먹어요. 근데 주로 이제 밤 종실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잘 기억을 하는 거고요. 솔알락 명나방은 이제 솔방울 종류를 먹겠죠. 제일 큰 게 뭐죠? 잣. 그러니까 솔알락 명나방은 어디에 피해를 줘요? 잣에 주로 피해를 주겠죠. 그리고 이제 이게 잣에 솔알락 명나방인데 왜 잣에 피해를 줘?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 잣나무 자체가 소나무가에 있죠. 소나무 속에 속하고 그러니까 거기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연 1회 발생하며 자, 어린 유충, 노숙 유충, 자, 알 세 가지 형태로 월동을 해요. 지 맘대로 해요. 자, 도토리 거위벌레 얘는요 저기 그
거의 딱정벌레목, 거위벌레과 이렇게 돼 있지만 이 그 쏘아먹는 잎틀을 가지고 있는 바구미과예요. 바구미. 그래서 연일이 발생하면 노수규충이 땅 속에서 흙집을 짓고 월동합니다. 그리고 묘포 해충 조금 드물죠. 거세미 나방 연 2, 3회 발생하면 흙 속에서 유충으로 활동하며 이제 어린 묘목에 피해를 줍니다. 이제 토양 소독하고 이러면 되겠죠. 그러니까 토양 살충제를 위주로 해서 방제를 해줍니다. 땅강아지 시험이 잘 안 나옵니다. 자, 다만 성충으로 약충 또는 성충으로 이제 활동합니다. 풍뎅이 시험에 거의 안 나오다시피 해요. 풍뎅이 2년에 1세대 유충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시험에 거의 안 나오니까 추정이겠죠. 전나무 잎말이 진딧물, 이제 무시태와 유시태 진딧물이 자, 진딧물 하면 기억해야 될 거 뭐예요? 무시태, 유시태. 자, 화렵수에서만 있는 것도 아니고 사사기 이폭 진딧물에서도 그랬죠. 전나무 잎에서도 비슷합니다. 자, 목재해충 거의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냥 쭉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농약인데요. 농약은 어쩌다 희석 문제가 나와요. 그 외에 나오는 건 뭐냐면 이 살균제의 종류예요. 보호 살균제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보르도액. 자, 물 1리터에 황산구리 4g, 그 다음에 그 석회 4g 넣으면 4,4보르도액. 참 쉽죠? 참 쉬워요. 요거는 보호살균제는 이 포자가 안으로 들어가는 거를 막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소화중독제, 접촉족대 이런 거보다 침투성 살충제가 객관식에서 자주 나와요. 침투성은 뭐냐면 식물체로 흡수돼 가지고 흡즙 해충한테 피해를 나타내는 게 뭐다? 침투성 살충제다. 근데 여기에 보면 흡즙 해충, 이게 식엽성 해충한테는 소화중독제, 그 다음에 흡즙 해충한테는 침투성 살충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여기에 중요한 건 뭐냐면 해충에 직접 작용함으로 해충 이외의 천적이나 다른 곤충들에게는 피해가 적다. 공무원 시험에도, 우리 기사 시험에도. 자, 나무의사 시험에도 얘는 중요하겠죠. 침투성 살충제. 그리고 이제 다른 부분은 그냥 읽어보시면 다 구분이 되고요. 이제 다 헷갈리고 비슷하니까. 전착제와 증량제. 전착제는 농약의 주성분을 잘 붙이기 위한 거예요. 증량제는 양을 늘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 쓰는 게 그런 그 보조제다. 살균제, 살충제, 살서세, 제초제 이런 것들의 효력을 증진시키거나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 쓰는 것을 보조제라고 하는데, 보조제에는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요 2개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주성분에 따른 분류는 유기인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고요. 분해가 빨라가지고 잔류가 거의 안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DDT 또는 BHC 이렇게 이제 화학적으로 환경 호르몬, 이게 그 식물이나 동물의 몸에 어떤 그 호르몬처럼 작용을 하는 극미량, 호르몬이 뭐예요? 극미량으로도 피해를 주죠. 그러니까 그 이 호르몬처럼 그렇게 기능하는 것들 극미량으로도 문제를 일으키죠. DDT 또는 우리 고엽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인데요. 다 이제 같이 피해가 다 생기는 거죠. 그리고 농약의 형태, 분재의 품질은 증량제의 이화학적 성질에 크게 이제 영향을 받게 되고요. 분재, 입재하고 이제 분재는 약간 달라요. 이제 가루 모양, 입재는 약간 입자인데 입자 크기가 2.5mm. 까끌까끌하겠네. 자, 훈증제, 정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농약 사용의 장단점 읽어보시고, 살균제는 분홍색, 시험에 나와서 제가 표시해 놓은 게 아니라 혹시나 농약을 취급할 때 적색, 분홍색은 특히 적색은 맹독성이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 색깔에 대해서
가끔 객관식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살포시 유의점, 유의사항 이런 것 읽어보시고요. 단위 공부 잘 하셔야 돼요. 단위 공부 잘 하셔야 되고 큐빅, 그러니까 cc는 큐빅 센티미터를 줄인 말이다. 근데 뭐 이게 1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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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cm 이렇게 되면 큐빅 센티미터가 되는 거죠. 완전 정육면체일 때 이제 이렇게 희석을 하시면 되고 여기에 그 제가 공식을 외우는 건 권하지 않아요. 이제 분자의 희석 방법 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증량제의 양 이렇게 나오는데 요 공식을 외우기보다는 문제를 풀어보세요.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공식을 빨리 외우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얘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제가 그림으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단순 암기보다는 이 그림을 이해하면서 원하는 농도, 원액의 농도 빼기 1 이렇게 해서 전체 그리고 비중이 있죠. 원액의 비중 뭐 물은 1이고 기름이 들어가면 1보다 가벼울 거고요. 저기 고체가 들어가면 1보다 무거울 거예요. 이제 그런 정도 이제 구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배액 제조법 계산, 농도 제조법 계산. 자, 계산 문제 나오면 이 안에서 나와요. 하나, 둘, 총 몇 개죠? 5개.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의 문제가 요 마지막 유형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실력하기 문제 뭐 이렇게 마지막까지 좀 여기 둘, 셋, 넷 요 문제 가장 어려운 문제.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 둘, 셋, 넷, 5문제를 풀어보시면 이해가 갈 거고요. 이런 거는 사실 학원 수업이면 제가 일일이 풀어가지고 설명하게 또 지금은 이제 빨리 읽는 과정이어서 제가 쭉 지나가고요. 이 공식까지 처음에 쭉 읽을 때 이거를 가지고 다 공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처음엔 어떻게 해요? 빨리 지나가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뭐 이거를 다 처음부터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공식까지 다 풀어서 씹어 먹듯이 공부할래 이러시면 우리 그 시험 문제 이 계산 문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많은 힘을 기울이지 마실 걸 권합니다. 자, 종합적 방제는 이거 다 쓰는 게 종합적 방제예요. 종합적 방제. 경종, 물리, 생물, 화학적 방제를 다 쓰는 게 종합적 방제다. 그래서 뭐 특별히 쓰는 방법, 뭐 유약 호르몬은 이런 것이다 하고 표로 정리해 놓은 건데 이 표 자체가 시험에 나올 일은 없어요. 중요한 거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거니까 여기 생물적 방제 방법 하고 이렇게 해놨고요. 보통 이제 요 부분, 요 문장들은 공무원 시험 보시는 분들 또는 이제 기사에서도 가끔 이렇게 나옵니다. 밑에 참고 서적, 생물 사진은 주로 이제 생물 자원관 거 갖다 썼고요. 개인이 촬영을 해도 그렇게 깔끔하게 안 나오더라고요. 배경 없애고 이런 방법 제가 잘 모르고 사실 모든 사진을 다 실었으면 좋겠는데 기사 시험 목적상으로는 이제 시험 붙는 거에는 사진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나무의사 공부하시는 분들, 문화재수리 기술자 공부하시는 분들은 사진까지 생태까지 암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산림청 누리집, 이제 산림청 홈페이지, 그다음에 국립생물자원관 안에 있는 사진 자료, 그 외에 이런 자료들을 참고했습니다. 참고서적까지 이렇게 해서 해충학을 모두 끝내겠고요. 제가 지금 현재상으로 이제 조리막 했고 이제 차근차근 이 책 내용을 상하권을 다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을 이거 중요합니다. 자, 이 정도는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보호학 장시간 암기할 내용 되게 많아요. 보호학 근데 늦게 시작해서 나 단기간에 벼락치기 하듯이 할래 그럼 잘 안 외워져요. 미리미리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